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7일 최병국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에 등장한 게 2011년인데 지금 10년째죠. 10년 동안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안철수한테 별의 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철수의 변신, 그리고 이 변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는 야권 전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존재감,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도 굉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변신의 첫 번째가 바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공동 유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한번 기억나시죠? 2012년에 안철수 대표가 정계 2011년에 등장을 했다가 2012년에 대선 출마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되겠다 얘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문재인 후보와 무슨 단일화 협상을 한다고 하더니 단일화 협상 그냥 딱 포기하고 문재인 후보 손을 들어줘 버렸습니다. 근데 들어주는 둥 마는 둥, 이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그 결과 보기도 전에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어정쩡한 자세,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가 싶더니 또 김한길 대표하고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인가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나중에 결국은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런 학습 효과 때문일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이 27일이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25일부터 시작이 돼 있습니다. 근데 25, 6, 7, 연사흘 오늘까지 오세훈 후보와 공동 유세를 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오세훈 후보와 또 둘이 단독 회동도 했답니다. 3월달 들어서 네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공동 유세를 해가면서 25일 첫날에는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서 대한문 앞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도대체 이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야, 말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뭘 적어가지고 와서,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이라도 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뭘 적어가지고 와서 약간 성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 26일에는 이번에는 강동구에 나타났군요. 거기에서 안 대표가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유세차에 올라가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하려면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찍어야 된다. 썩은 시정을 끝장내고 서울을 바로잡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복장도 붉은색 줄무늬 셔츠에다가 흰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세훈 후보의 옷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와 점점 일체감을 갖는 연설을 하고 있다, 내지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설도 이제는 원고 없이, 그리고 기자들 표현에 따르면 감정을 담아서 연설을 했다, 지원 유세를 했다. 그게 이제 또 하루 사이에 금방 달라진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제 서울 홍대 입구 거리에서 또 같이 오세훈 후보하고 선거 유세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심야에 두 사람이 만나서 앞으로 당선이 된 뒤에 서울시를 어떻게 공동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원래 4.7 보궐선거 후에 국민의힘과의 합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확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아마 안철수 대표가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합당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글쎄 요즘 흐름을 보면 그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곧 합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안철수의 이 변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안철수 대표 이제 제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를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안철수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 판단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과 이제 합당 논의를
보궐선거 이후에 할 텐데, 그건 뭐 4.7 보선에서 사실은 서울시장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든 지든 여하튼 야권 정계 개편 뭐 이거 가능성이 있죠. 그 가능성은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아마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대선 1년도 안 남았는데 이 동안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대선 후보입니다. 그러면 각종 여론조사를 하면 아직도 안철수 대표는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국민의힘 그 영향권 내에 있는 대선 후보들보다는 조금 더 나옵니다. 더 나오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로 상징되는 그 중도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중도보다는 보수 쪽으로 자리매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진보 쪽으로 자리매김이 돼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중도 색채가 강한 사람으로 인식이 국민들 앞에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중도표, 이런 것들이 제법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중도표라는 표가 있고 안철수 대표 고유의 표가 있을 텐데,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고유의 표는 뭐 제가 보건대 아마 5% 정도?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영향받는 중도표, 이런 것들이 대개 한 5 내지 1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략 한 10 내지 15% 정도의 표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표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 국민의힘과 합당, 만약에 합당이 됐을 경우 어찌됐든 간에 합당이 안 되더라도 반문연대의 진영을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거의 25일부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오세훈 후보와 공동 유세를 하고 있다. 그것도 상당한 정도로 이틀째부터는 진심을 담아서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아마 본인이 깊이 생각해서 지난 10년간의 학습과 때문에 이제는 나한테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본인이 스스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난 10년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 형성된 세력권에 내가 몸을 담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안철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영향력, 이거 플러스 국민의힘 세력, 아마 이런 쪽으로 정치적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는 안철수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변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안철수가 대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아직 뭐 나이도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반문 진영을 이탈할 것 같지 않다. 이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한 자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국민의힘과 함께 할 것이냐 함께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현재 명확치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전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만났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대선에 실패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나중에 DJ 밑에서 이종찬 전 원장이 대선 기획을 했거든요. 이 기획을 했으니까 지금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기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중요한 증언자 뭐 이런 역할을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이미 지난 22일 날 만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또 일부 어느 분들은 댓글에다 이렇게 달았더군요. 아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순전히 저쪽 사람들, 지금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요, 민주당 계열 사람 아닙니다. 잠시 의탁하고 있을 뿐이지 원래 민정당 계열 사람이고요. 육사 나왔고 국가 간 확고하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분류법으로 따지면 보수지 진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건 뭐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종찬 전 원장을 뭐 저쪽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안철수의 변신이 국민의힘에 중요하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요, 우리가 고건 전 국무총리를 보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봤습니다. 근데 고건 전 국무총리를 당시 열린우리당과 고건 전 국무총리가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고건 전 국무총리한테 백기투항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대로 후보를 낼 수밖에 없어서 정동영 후보를 낸 것이고, 고건 전 국무총리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2007년 대선에서, 물론 그게 아니어도 뭐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겠지만, 어쨌든 간에 2007년 대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017년, 이때 뭐 잘 아시다시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지금의 국민의힘이 영입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국민의힘, 뭐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은 아니었지만 일부 이제 친이 계열 사람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손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선뜻 잡지 않고 뭔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그만뒀다. 그만두니까 그 나간 사람들은 갑자기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결국은 그 당시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뭐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도 후보를 잃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아무런 후보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결국 홍준표 대표가 후보가 되는, 급조된 후보가 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뭐 그런 건 뭐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싫겠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똑같이 2017년처럼 될 가능성이 높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건 이제 이른바 국민의힘의 플랜 A는 틀림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일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과 손잡는다는 보장 아직 없고, 그리고 설령 손잡는다고 했을지라도 그 운명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쪽과 가지고 있지 않는 쪽,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만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낙마한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플랜 B가 누굽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윤석열,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지율이 떨어지고요. 안철수 대표보다는 조금 뭐 낫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나은 상황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플랜 B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그러나 국민의힘에는 안철수 대표가 들어옴으로써 저는 플랜 B를 갖게 됐다. 이건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데에서 저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플랜 A가 윤석열, 플랜 B가 안철수,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4월 보궐선거 직후에. 그렇게 되면 지금 1년도 안 남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활기를 띨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일치월장한 정치적 역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계속되는 공동유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의 오세훈 후보와의 공동유세, 이것도 지켜봐야 되지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하느냐의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결국은 반문 진영에 플랜 B가 생겼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